아빠가 들려주는 통계 논문 쓰기 김지형입니다. 오늘은 편리한 데이터 수집 방법이면서 워드, 엑셀 추가, 그리고 강의를 공짜로 미리 보는 법에 대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건 편리한 데이터 수집 방법이면서도 더 중요한 거는 정확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법. 잘못된 데이터를 수집하면 아주 골치 아프거든요. 그러면 통계 돌리기는 당연히 안 좋고 논문 쓰기 당연히 안 좋죠. 그래서 편리하면서 동시에 정확하게 깔끔하게 데이터를 모집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전에 제가 강의를 올린 적이 있습니다. 유데미에다가 제가 강의를 올렸는데요. 아빠가 들려주는 데이터 수집과 정리의 기본인데 다른 강의도 있지만 이게 특별히 수강생들이 많더라고요. 오늘이 23일인데 3주가 좀 지났는데 한 달에 번 돈이 3.65달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강의를 해서 돈 벌기는 쉽지 않겠죠. 근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보셨다. 그나마 그 다음 많은 것이 피벗 테이블이고 그렇네요. 그래서 어쨌든 이게 이제 가르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너무 기본 내용이라서 이거를 강의를 잘 안 해주는 것 같아요. 이게 뭐 엄청나게 고난이도 있는 건 아니고 어떻게 보면 기본인데 논문 쓰면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강의해 준 데가 없으니까 저는 이제 강의를 만들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평균도 괜찮게 해주셨습니다. 근데 오늘 제목에서 보듯이 워드와 엑셀을 추가했어요. 이게 내용이 뭔지를 좀 설명드릴게요. 강의 커리큘럼을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엑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강의를 할 때 보통 엑셀을 많이 쓰기 때문에 자동 채우기, 상대 참조, 절대 참조 너무 기본적인 내용이죠. 이것도 모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 제가 만나는 분들이 의사 선생님들이 많은데 그 엑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 좀 했고요. 그 다음에 알기 쉬운 데이터 이름 붙이기. 데이터의 이름을 잘 붙여야 되겠죠. 근데 그거를 붙이는 요령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통계 프로그램들이 알아듣기 쉽고 다른 사람과 커뮤니케이션이 쉽고 자기도 헷갈리지 않는 그런 방법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이제 이기강해 놨고요. 잘못된 데이터를 넣는 경우가 있거든요. 어떻게 하면 잘못된 데이터를 예방할 수 있는가? 시작하는 단계에서부터 예방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연구를 나 혼자 하면 그나마 잘못된 데이터가 들어갈 가능성이 적겠죠. 물론 있지만 여러 사람들이 입력하다 보면 데이터를 뭐 한 달에 끝내는 게 아니라 뭐 석 달, 넉 달 이렇게 모아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처음에 생각했던 것들을 잊어버리게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잊어버리지 않으면서 딱 데이터 뭐 스프레드 시트만 보면 어떤 것이 잘못된 데이터인지 잘된 데이터인지 바로바로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렵지도 않아요. 그것들을 제가 강의로 넣었습니다. 게다가 이 강의는 그 수강 신청하지 않더라도 미리 보기가 돼 있어요. 너무 기본이라서 제가 이거는 모두 공개한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미리 볼 수 있고요. 다른 것도 다 미리 보게 할 수 있습니다. 그 요령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 강의는 데이터를 골라내기. 잘못된 데이터를 입력되지 않도록 해야 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미 데이터를 입력한 경우도 많고 데이터 입력해놓고 저한테 보내주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잘못된 데이터를 골라내야 되거든요. 그걸 수정해야죠.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고 그래서 엑셀 함수를 많이 알면 뭐 편하게 할 수 있겠지만 딱 하나만 가지고도 많은 걸 할 수 있어요. 찾고 바꾸기. 찾는 거와 바꾸기만 잘해도 상당수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가성비를 좋아하기 때문에 찾고 바꾸기 기능하고 if 함수 하나만 가지고도 많은 것을 할 수 있고 그걸 해야 되는 경우를 설명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를 다루는 좋은 도구들이 많이 있지만 너무 많으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딱 찾은 게, 딱 권하는 게 찾고 바꾸기 그리고 if 함수 이 정도만 쓰면 상당수를 해결할 수 있다. 그 상황에서 이걸 딱 이제 설명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여기까지는 주로 엑셀을 이용한 거고요. 이거는 인터넷으로 데이터 수집하는 방법. 그러니까 설문지 같은 걸 하는 방법인데 네이버나 구글 폼 같은 게 있거든요. 네이버 설문지 그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네이버 설문지를 아시는 분은 뭐 이게 뭐 어차피 비슷한 건데 그런 거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은 이게 상당히 도움 될 겁니다. 이 방법을 이용하면 편집하는 것도 편하고 데이터도 예쁘고 깔끔하게 모아집니다. 물론 약간 이제 나중에 수정해야 되지만 그때는 이제 찾고 바꾸기 if 함수 이런 거 쓰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제가 또 추가한 게 있어요. 요거는 뭐 한 1년 됐나? 1년인가 2년 전에 올렸던 강의고
엑셀로 설문지를 만들고 그걸 보낸 다음에 그럼 엑셀 파일이 하나씩 올 거 아닙니까? 한 사람당 하나의 엑셀 파일이 오겠죠? 그럼 그거를 뭐 100명이면 100개, 200명이 200개 될 거 아닙니까? 그 엑셀 파일을 한꺼번에 수집하고 하나의 데이터 시트로 전환해야 되잖아요.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걸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여기 설명했고요. 이때는 각 사람에게 보내는 엑셀 파일은 그냥 보통 엑셀 파일인데 수집할 때는 엑셀 매크로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그 엑셀 매크로 파일까지 여기 들어있어요. 보시면 설명을 보면 매크로 수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집 다운 받아 보면 설문지 예제 설문지가 있고 그를 수집하는 법 그리고 각각을 이렇게 하나로 통합하는 법 하나의 시트로 만드는 법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다음 이거는 이제 MS 워드로 그걸 하는 법이에요. 이건 제가 옛날에 블로그에도 한번 올린 적이 있어요. 제 블로그에도. 그래서 이제 이것도 매크로 파일을 이용한 거예요. MS 워드 자체는 그냥 보통 MS 워드에다 약간 기능을 넣은 MS 워드인데 그걸 다 보내요. 각 사람에게 설문지를 받았다 쳐요. 그러면 그거를 그 매크로를 이용해서 엑셀에 있는 매크로를 이용해서 워드 파일을 하나 불고 수집하고 부르고 수집하고 부르고 수집하는 걸 한꺼번에 해주는 거죠. 그래서 편리하게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왜 엑셀과 워드로 이런 걸 해야 되냐면 그 인터넷으로 네이버나 구글 폼을 이용해서 하게 되면 아주 편리하긴 한데 기존의 설문지들이 상당수가 그 종이 시트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그 시트를 그 법적으로나 이렇게 보관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어떤 연구는 모든 설문지를 또 보관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려면 결국 엑셀이나 워드 파일이 필요할 수가 있어요. 그때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론적으로뿐 아니라 법적인 공문서적인 그런 연구를 하시는 분들은 또는 굳이 남겨야 되기 때문에 설문지를 그것들을 이렇게 해서 이용하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요건 두 개는 추가한 거고 이전에 강의를 들으신 분은 요거를 못 들으셨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 영상을 찍고 있는 거고 그 이 세 개 강의는 누구라도 들을 수 있는 강의고요. 나머지 강의도 사실 들을 수가 있어요. 무료로. 왜냐면 이게 유데미에서 하는 거거든요. 유데미라고 그 동영상 강의 플랫폼인데 듣고 나서 30일 이내에 환불이 돼요. 단 이제 뭐 대부분 다 들어버리면 환불이 안 되고 이 세 개는 미리 보시고 그래서 다른 거 보고 싶다 그러면 강의 수강 신청한 다음에 뭐 몇 개 한 두 개 정도는 뭐 다들 보신 다음에 도움이 안 된다 싶으면 환불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들으면 안 되고 뭐 그렇더라고요. 환불 규정이. 또 파일을 다운받으면 또 환불이 안 되나 봐요. 이런 거 첨부 문서 있잖아. 이런 걸 다운받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 아니면 들을 수 있으니까 뭐 몇 개라도 듣고 공부하시면 또 좋고 뭐 수강하셔도 좋고 그리고 과거에 수강하신 분들은 특히 요 7강, 8강을 그때는 없었기 때문에 새로 들으시면 더 좋겠다는 의미입니다.